역대 최악의 군대 총기 사고, 28사단 지피 총기 난사 사형수. 최악의 군대 총기 사고가 발생했던 2005년 28사단 무적 태풍부대 지피 총기 난사 사형수 김동민에 관한 이야기다. 김동민은 1984년 8월 14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척에서 부천으로 이사와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Y전문대학 1학년에 다니다 2004년 12월 군에 입대한다. 당시 그의 싸이 홈피에는 주소와 함께 편지 많이 해줘라고 적혀 있어 군 생활을 하는 평범한 병사들의 심정을 표현했다. 김동민 일병 부모는 아들이 2005년 4월 휴가를 나왔을 때 군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자 군대 생활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잘 지낸다고 말해 별탈 없이 잘 적응하는 줄 알고 있었다 말했다. 부모는 또 조금 내성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들은 전체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착실한 편이라면서 가깝게 지내는 여자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주민들 역시도 학교 다닐 때 별 달리 사고를 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28보병사단 제81보병연대 수색중대 530GP에서 김동민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2시 30분쯤 김동민 일병은 경계 근무를 하다가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막사 내 내무실에 들어간다. 그는 부대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무실에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은 엎드려 자고 있던 A상병의 배 부분에서 폭발하였고 A상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A상병이 충격과 파편의 대부분을 흡수했세 다른 부대원들은 부상을 입긴 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다. 수류탄 투척 후 내무반을 나와 김일병은 바로 옆 체력단련실에서 지피장인 K중위와 마주치자 바로 총을 쏴 K중위는 즉시 사망하였고 후임 지피장인 L중위와 마주치자 또 총을 쐈으나 L중위가 재빠르게 총알을 피하는 바람에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때 김일병이 쏜 총알이 배전판을 건드려 복도와 상황실은 정전이 되게 된다. 어둠이 지는 지피 내 복도에서 김일병은 수류탄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B상병 C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가 총기를 난사해 뒤 E, F, G상병을 연달아 살해하였다. 보통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들은 직후 탈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김일병은 부대 전체가 수습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초소로 돌아가 시침이 뚝대고 태연히 근무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소대장이 근무자들을 소집해 일일이 탄원 숫자를 확인하면서 범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동료들의 비친 김일병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았다. 내무반에서는 거의 초중학교 동창인 천일병하고만 대화를 했는데 천일병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수류탄을 까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 장난이나 푸념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의 김일병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는데 친구인 천일병도 자고 있던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졌다. 그리고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이상병에게는 다가가 확인사살까지 했는데 이상병이 고통에 떠는 모습을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덤덤하게 그냥 죽였다고 말했다. 평소 컴퓨터 게임을 즐겼다는 김일병은 잔인한 살인극을 컴퓨터 게임 화면 속 가상현실로 착각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일단 모든 부대 조사가 이뤄졌고 소원 수리가 행해진다. 군대에 만연했던 구타, 갈굼, 가혹행위, 기수열회, 내무부조리 등 병영의 악습들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게 된 계기였으며 특히 육군 28사단은 전면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재편되는 굴욕을 당한다. 당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전부 군복을 벗게 되었고 군단장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들을 감독하던 담당 병기 부사관은 아예 보병으로 전과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았고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에 착수한다. 이렇게 부조리에 대해 많은 보도와 노력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군대가 아니라 경찰 조직인 의무경찰도 당시에는 가혹행위가 매우 심했고 심지어 구청과 시청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마저도 가혹행위 문제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지휘관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부대일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였다. 즉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중대나 대대에서 이전처럼 대놓고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건 어려워졌지만 지휘관과 간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수색대대나 독립부대에서는 가혹행위 및 구타는 여전히 이루어졌다. 악질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가 벌어진 부대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상급 지휘관들의 감시가 이뤄지기 힘든 독립부대 형태이다. 2005년 11월 23일 육군 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 미수죄, 초병살해 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2006년 4월 21일 사형이 선고된다. 김 일병은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상관살해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 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년 8월 31일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 청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11월 29일 김 일병의 위헌심판을 받아들여 장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2007년 12월 3일 대법원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2008년 5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김 일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28사단 530GP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초기 국방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망자들의 시신을 한 곳에 안치하지 않았다. 국군수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벽제병원 등 군병원 4곳에 분산 수용하였다. 이는 작정한 것으로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특히 국군양주병원은 사건 당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비무장 단독군장 차림의 기관병들을 내세워 유가족들의 병원 본관동 진입 시도를 막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왜 시신을 한 곳에 안치해 합동분향소를 차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인사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김 차관보는 군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말썽이 안 난다고 답변한다. 이에 화가는 정 보좌관이 그게 말이 되느냐. 시신을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안치하고 합동분향소를 차려 유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정 보좌관의 노력으로 시신들은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지고 합동분향소가 안치되었다. 역대 두 번째로 해군 출신으로 장관에 오른 윤 국방부 장관 등은 분향소의 유가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국방부 간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분향소에 조문 갔다가 수십 명의 군인과 유가족, 언론사 취재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에 국방부 장관 조문을 간 것은 최초였다. 김 일병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4년의 재판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A씨의 말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 잡초도 뽑고 동물도 키우고 하는데 김 일병이 그 일을 맡았다. 동물도 키우고 고양이나 토끼 밥 주고 화단 가꾸는 것도 맡아서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 일병에 대해 전혀 사고를 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사고를 치거나 싸움을 한 적도 없었다며
김일병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8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의아해했다 한다. 그는 8명을 죽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줄곧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